안녕하세요. 농지 구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땅값 다 치렀는데 내 땅으로 등기를 못한다? 네, 농취증,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로 땅을 살 때도 계약서 한 줄 잘못 쓰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최신 법령부터 AI를 활용한 서류 작성법,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특약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부터 잡고 가시죠.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 경매로 농지를 살 때 필수 서류입니다. 간혹 농업경영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도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7일 정도면 나오지만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면 휴일을 제외한 최대 14일이 걸립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농취증을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관외 거주자, 즉 연접 지역이 아닌 먼 곳의 농지를 처음 살 때라든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살 때, 혹은 농업법인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살 때 등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 기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기껏 낙찰받았는데 농취증이 혹시라도 안 나오면 보증금을 날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특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을 해주고 싶어도 기한이 촉박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로 농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농취증을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실무 꿀팁 나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구 읍면 사무소 농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그 동네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집원 알려주고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복구가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반려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자, 일반 매매로 농지 사시는 분들, 계약서에 이 문구 안 넣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농취증은 신청한다고 100%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발급이 안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이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24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회원, 비회원 다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쓰실 일이 많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죠? 농업경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을 활용해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려는 경우입니다. 저는 1000제곱미터 넘어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차이는요, 아래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주소에 맞게 주소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들도 맞게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농업인으로 하고요. 취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경매로 하시는 경우에는 경락, 매매로 하시는 경우에는 매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락으로 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으로 했고요. 취득 농지의 정보입니다. 만약에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신다고 하면 원하시는 농지가 있으시겠죠?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24%까지 떨어진 이 물건을 한번 입찰해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물건이 두 개네요. 그러면 좀 편하게 주소지가 하나인 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겠네요. 한림읍 귀덕리 452-14번지 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물건 코너 토지 이쁘네요. 이 물건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52-14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전이고요. 신청 면적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1146.0.0까지 정확해야 돼요. 1146.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느냐, 농업보호구역에 있느냐, 농업진흥지역 밖이냐, 영농여건 분리농지냐, 이거는 여기 보시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데 요즘 보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워하실 것 없이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 사이트에서 바로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농지층 취득할 때 입력하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뭐 농업보호구역인가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말도 없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겁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나옵니다. 즉, 셋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작성해 뒀던 게 있어서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림읍 귀덕리 452-14 전이고요. 452-14 면적은 1146제곱미터 영농거리는 대략 30km 이렇게 해서 경작 중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농업 경영 확보 방안에서 자기의 관계, 이게 본인이 취득하시는 거면 본인이라고 하시고 나이와 직업과 향후 농업 경영 여부에 대해서 경영 예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기 노동력 80% 일부 위탁 20%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농업 기계나 장비 시설 확보 방안을 쓰실 때는 우리가 전통적인 장비들 있으시죠? 재래식 장비들 삽, 호미, 곡괭이, 예초기 등등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가 있으시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다.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농 계획은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뭐 밭은 어떻게 갈고 비료 작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묘목을 심고 나중에 수확을 언제 할 건지를 적는 것인데요. 농사가 초보이신 분들은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될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챗GPT AI를 활용한 프롬프트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과 문구는 보이시죠? 이 문구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PPT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고정 댓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문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챗 GPT에다가 이 문구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2026년 5월부터 양배추 이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과 참여 인원, 소요자금, 자금 조달 방안이 다 이렇게 일자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싹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셔도 되지만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임차 예정인 농지가 혹시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날짜 쓰시고 제출인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이 끝났고요. 요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한림면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정부24 화면에다가 추가해주면 됩니다. 양배추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작성해줘야 되는 추가 서류들이 있는데 보통은 없거든요.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필요 없죠. 해당사항 없음, 농지 전용허가 해당사항 없음, 복구계획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하고 동의 다 한 다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서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저는 네이버 인증서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동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핸드폰에 네이버 인증이 와 있고요. 비밀번호나 지문 같은 걸로 편하신 대로 카톡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인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납부를 하라고 나옵니다. 총 1,090원이네요. 그럼 카드든 휴대폰이든 네이버페이든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드로 해볼게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처리 중이라고 나오죠? 이제 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농지증 신청을 했다고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좀 보여드렸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전에 작성했던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있죠? 그걸 우리 구글 드라이브 서식과 좀 전에 보여드린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게요. 또 하나 5초 만에 끝내는 영농계획 프롬프트, AI 프롬프트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요. 농지증 개념을 알고 준비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약과 공무원 활용법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농지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고정 댓글 자료들 마음껏 활용하시고요. 자, 이상 우리 같이 꿈을 서촌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